K코인의 현재 상황 차트로 점검해 보시죠. 18번째 시간 썸씽입니다. IM머니 카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4월 21일 지금 K코인은 18번째 시간입니다. 썸씽으로 선택했습니다. 티커는 SSX, 썸씽입니다. 썸씽 토큰의 경우에는 클레이튼 네트워크를 기반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B앱, 모바일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모바일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썸씽을 개발한 주식회사 이멜벤처스의 대표, 이렇게 돼 있죠. 국내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요. 이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조금 이슈를 받았던 내용들이 지난 21년도 이때 한참 이제 서바이벌 음악 관련돼 있는 뮤직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많았죠.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계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노래방, 블록체인 노래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있어서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크게 우리가 일반 노래방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 부분들이 워낙 국내 정서상 노래를 부르는 게 좋아하니까 이 컨텐츠 제작자 이렇게 부분들, 저작권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유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썸씽은 서비스의 모든 이용자들이 생태계를 위한 적극적인 기여자, 참여, 동시에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소셜 뮤직 플랫폼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진행이 돼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스튜디오 솔루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뮤직 서바이벌 관련돼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요 보면 상시 오디션 메뉴 런칭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들에서는 저작권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하고도 관련돼 있는 요소가 있고요. 가라오케 앱에는 이앱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들은 일단 노래방 관련돼 있는 블록체인 노래방이라는 내용들이 가장 크고요. 그 외에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내용들하고 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결제를 하고 노래를 부른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코인을 활용한 생태계에서의 이용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뉴스가 올라온 게 올해 2월 16일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썸씽 같은 경우에 라이브 워치 실시간 유통량 모니터링 이거는 조금 이제 국내 프로젝트들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약간 부정적인 요소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유통량을 조작을 하든지 유통량을 허위 공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허위 공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로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을 임의로 시장에다가 파는 경우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들을 많이 한 걸로 압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제재도 많이 됐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국내 자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런 부정적인 이슈에 안 휩쓸리기 위해서 재단이 보유한 물량이나 실제 유통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들을 작년 말부터 많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썸씽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했다는 내용들의 기사입니다. 큰 부분에서는 국내 재단의 로컬의 비즈니스 모델,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다 정도의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실제 차트 구성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시되는 값들은 다 일봉 종가 기준입니다. 일봉 종가 기준. 여기에 21년도에 움직임에서 파동이 여러 개 나왔죠. 파동이 나온 것 중에서 일단 1번 파동은 앞에 이후의 움직임하고 이어져서 1번 파동은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 파동, 여기 2라고 되어 있는 건 두 번째 파동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파동. 이 1번 파동에 대한 지지 장값은 뺐습니다. 여기 구간 2번 파동, 3번 파동이 있는데 여기 3번 파동에 형성되어 있던 중요값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하방 이탈하고 다 한번 확인했어요. 근데 캔들 베이스니까 이건 한 번 된 거니까 다음번엔 저항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는 깼다가 됐기 때문에 여기 2번째 파동 203원은 돌파 개연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돌파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데 현재 나와 있는 여기 파동으로만 보면 199원의 저항, 215원의 저항 여부를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원대의 진입은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로 실제 차트가 온다면 대응을 하면서 접근하셔야 되겠다. 실제 움직임에 보면 1번 파동의 구간 끝 여기 135원을 하방 이탈했고요. 이 하방 이탈했던 움직임이 여기 중요값에 대한 공략이 3번 파동에서는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여기까지가 저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강한 저항의 영역이다. 매물대 확인을 다 못한 영역이에요. 매물대 확인을 못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으로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직접적인 영향은 역시 2번 파동, 이 파동의 중간 정도의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강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하반기 때 움직임에서 하방 이탈하고 난 뒤에 움직임이 여기 2번 파동의 구간은 다 만족을 했는데 3번 파동의 구간은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공략 가능 정도의 입장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가면은 여기는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파동의 절반 구간의 공략까지만 이루어진 거다 라고 정도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하방 이탈하고 난 뒤에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21년도 중요값, 여기 중요값에 대한 거 125원, 143원 여기는 돌파 개연성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공략 가능, 돌파 가능. 그리고 172번 부분의 강세 포인트까지는 살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후에 역시 21년도 이번 파동의 구간 끝 여기를 하방 이탈했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되돌림이 안 나왔죠. 그리고 구간 이탈로 빠져버리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역시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강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강한 하락세를. 자, 여기에 나왔던 거래량만큼이 이후에 22년도에도 나왔는지를 보면은 22년도의 움직임을 보면 거래량이 극도로 낮습니다. 누적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누적 거래량이 거의 없으니까 시장의 유동성에 따라가는 모습을 지속해서 보였습니다. 그 움직임이 작년 11월 달에 약 반등하면서 12월 달 이때 반등하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정면이 있고 그 외에는 올해 반등하는 구간에서도 거래량들이 조금씩 나왔지만 지금은 조금씩 누적이 되는 모습이다. 누적이 되는 모습인데 거래량이 아주 많이 터지진 않았어. 그래서 조금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약간 아직은 부정의 영역에 있다. 부정의 영역이 있다. 여기에서 거래량이 좀 더 누적이 되는지 거래량이 좀 더 터져야 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정도의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거래량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양봉 거래량들이 쭉쭉 이렇게 꼬리 달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들이 좀 더 터지기를 그리고 누적되기를 바라봅니다. 이 움직임이 이후에 4월달에 움직임에 4월달, 5월달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고 있죠. 위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여기는 공략 가능의 영역이니까 넣어준다고 보면 현재 움직임에서는 다른 여타 알트코인의 움직임과 마찬가지입니다. 알트코인에서의 다른 여타 알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썸싱에서도 5월의 구간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면은 지금 현재의 썸싱의 모습은 비트코인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5월의 구간의 공략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하방 이탈하고 난 뒤에 올해 움직임에서. 그래서 여기 5월달의 구간 공략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부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공략 여부를 살피고 이후에 4월의 공략 여부를 같이 살펴야지 추가 상승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움직임이 아직은 찐 상승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이 구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지 테스트 이후의 움직임이 찐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4월달 반등 고점에서 나오는 중요값들 여기는 하방 이탈하고 나서 캔들상에서는 확인이 됐어요. 근데 여기 구간 이탈을 하고 난 뒤에는 확인을 못했죠. 그래서 매물대가 여전히 여기 살아있는 데입니다. 저항의 역할이 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매물대적인 측면에서는. 하지만 캔들상에서는 돌파 가능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항이 체크되어 있네요. 구간 끝 56.5원은 캔들이 한번 올라가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이제 5월에 구간에 대한 공략 움직임을 봤을 때 여기가 대략 저항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움직임이. 자,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 자, 5월에 구간 끝값을 봐도 캔들상으로 한번 반등이 나온 게 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항의 역할을 보일 거다. 저항의 역할을 보일 거다. 그리고 중요값들을 보면 자 여기 42.3원은 꼬리로는 확보가 돼 있는데
종가 확보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일단은 둘 다 돌파 가능성이 있는 자리인데 좀 약한 부분이죠. 여기는 좀 종가를 확보를 못했다는 거는 여기가 저항의 영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저항의 영역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꼬리로만 찌르기만 했으니까. 종가 확보가 됐으면 일단 강하게 매물을 받아줬던 흔적이기도 해서 돌파의 움직임을 확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지난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이때의 거래량들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리고 9월달 이후에는 거래량이 극도로 줄어들었어요. 전체 비슷합니다. 이때 극도로 줄어들었고 11월 달에 조정과 이후에 나오는 반등에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 움직임 이후에 다시 또 거래량이 극도로 감소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을 나오면서 23년도 상반기 초반에 거래량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는 않은데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한 겁니다. 나쁜 건 아닌데 만족스럽지 못하다. 무조건 이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후에 하단 변곡의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자, 5월달에 공략이 뭐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죠. 여기는 저항이 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주의 있게 항상 보셔야 되는 거 지금 알트코인의 움직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5월에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5월에 하단 변곡 위에 올라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살피셔야 돼요. 이 5월의 하단 변곡이라는 의미는 5월 차트 구간의 최저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최저점이기 때문에 이 최저점에 올라가서 지지를 받으면 5월의 구간 중요값 그리고 구간 끝값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돼요. 그래서 여기 모든 차트들에서 여기 하단 변곡, 5월의 하단 변곡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리고 그걸 지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움직임에서 보게 되면요. 여기는 5월이 아닙니다. 12월입니다. 11월입니다. 11월의 구간의 값들이 여기에 구간 끝하고 모두 다 흔적을 남겨버렸죠. 종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종가로 흔적을 남겨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매물대를 다 확인했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지지를 못 받았으니까 여기는 종가는 다 확보한 거예요. 구간 끝도 종가를 한번 확보를 해버렸으니까 다음번에 저항이 잡히겠죠.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 때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에 보면 12월에 21.2원에 대해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받았어요. 지금 11월 차트 구간을 기준만 해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23년도 부분은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구간만 보면은 23원은 지지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21.2원은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후에 조정도 11월 중요 지지 저항값을 지지를 받으니까 26.7원에 대한 공략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터치를 하고 내려와서 자,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기까지 이어졌죠. 자,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21.2원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기에 대한 지지를 받았으니까 26.7원, 29.5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이 움직임이 위에 종가를 확보를 했죠. 앞에도 종가 확보했고 이런 부분들로 움직임이 이어졌는데 여기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내려왔고 이 내려오지 못하는 움직임이 하단 변곡 27.6원에 대한 지지도 받지 못하고 내려오고 구간 끝도 지지를 못 받고 내려왔어요. 이 움직임이 이제 23년도 3월에 저점의 영역의 공략까지 이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때에 지지를 못 받고 내려왔으니까 자, 썸씽이 찐 반등으로 전개되려고 하면 다른 차트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죠. 지지 저항을 밟으면서 가야 돼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밟고 올라가고 있어야 돼요. 여기가 찐 반등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밟으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지 강한 모멘텀을 확보하면서 가는 게 되거든요. 자, 이어서 보면 자, 여기에 또 반쪽짜리 지지를 합니다.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와 반쪽짜리 지지를 이 자리에서는 21.2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한 지지 라인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지지를 받았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26.7원과 29.5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3월달 중순 그리고 4월달의 움직임입니다. 여기 움직임을 보면 자 1월달에 형성됐던 중요값들 있죠. 중요값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22.1원에 대해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유지했습니다. 21.2원과 22.1원에 대해서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유지. 그리고 반등이 이어졌고 구간 끝에 대한 공략 나왔고요. 그리고 또 재차 지지 테스트가 여기 23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지는 걸로 봤는데, 자, 여기 23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안 됐어요. 안 되고 여기 1월에 중요가, 1월에 지지 저항값이죠. 23.6원에만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하고는 그대로 또 202평, 일봉 차트 202평 위로 올라타 버렸습니다. 올라타는 과정에서 여기에 보시면 음봉으로 202평은 음봉 종가 지지를 했는데 1월에 상단 변고 25.3원은 지지를 못 받고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강한 되돌림 반등으로 보기는 힘든 움직임이 이어졌어요. 자, 여기 상단 변곡을 기준으로 잡으니까 상단 변곡 25.3원. 여기에 움직임으로 보면 이때의 움직임에서는 되돌림 반등이 나와서 자, 이까지 되돌림 반등을 만족을 했어요. 되돌림 반등을 만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의 움직임에서는 아직 여기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종가는 1.628 위에서 했으니까 여기 공략은 되겠죠. 자, 여기 공략은 31.1원에 대한 공략 가능성은 열어두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21원, 21.2원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이후의 움직임이니까 여기 구간을 열어두고 있다는 거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22.1원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니까 자, 25.3원 위에서 올라와서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다시 재차 되돌림 상승으로 이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움직임이 자, 이후의 움직임을 보니까 여기 지지 못 받고 다시 여기 되돌림 상승이 나왔죠. 202평을 기준으로 한 되돌림 상승이 나오면서 자, 여기에 대한 공략까지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강세 포인트에 대한 공략까지 같이 이루어졌고요. 또 이후에 지지를 보니까 3월에 중요값들에 대한 지지, 구간 끝값에 대한 지지를 본다면 지금 현재 25.5원이라고 하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지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확정이 되겠죠. 확정이 되면 다시 3월에 중요가 강세 포인트로 종가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이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여기에 영향도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3월의 구간 끝값 그리고 여기 21.1원의 구간에 정리되니까 25.3원까지의 구간의 영향, 이렇게 세 개의 영향을 지금 같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지지를 받는지에 따라서 유효한 지지, 돌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필 수 있는 거예요. 이 각각의 구간에서 찐 반등으로 가야 되는 자리면은 항상 구간 끝이나 중요값에서 지지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각이 다 그래요. 이 과정이 차트의 움직임에서 지지 라인을 밟아가는 과정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썸씽의 움직임에서는 여기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21.2원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그리고 현재는 23.6원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그리고 3월의 구간 끝값 25.5원의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까지 지금 진행이 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양봉 꼬리로 25.3원에 대한 확인을 한 상태예요. 그럼 반쪽짜리 지지라도 받은 겁니다. 25.3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에서 되돌림 반등이 재차 다시 진행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피보나치 이 값이 34.3원입니다. 34.3원 위에 양봉의 종가가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 움직임이 자 5월의 중요값 38.5원 그리고 5월의 중요값 42.3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러면 추가 움직임이 이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다시 살피면 자 여기 움직임에서 여기 돌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돌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30.86원과 아니면 여기 강세 포인트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과 34.3원에 대한 돌파 움직임이 나올 경우에는 38.5원과 42.3원의 공략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공략 여부는 일단은 열어두고 볼 수 있다. 언제? 여기 위로 올라갔을 때죠. 하단 변곡 위로 올라갔을 때입니다. 지금 하단 변곡 아래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받으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후에 썸씽의 이후의 중장기 움직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6.7원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여부도 같이 살피자. 그 움직임에서 여기 중요값들에 대한 지지 여부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여러 조건 값들이 있으니까 복잡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복잡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색깔로도 구분해놓고 여러 가지 구분을 해놨습니다. 구간에 영향을 받는 그러면 어디 지점에 지지를 받는지를 보면
그 지점에서의 유효한 구간 움직임이 우리는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값들이 서로 중첩되는 겁니다. 중첩. 그 움직임들이 차트의 움직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심플하게는 202평에 지금 현재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받은 모습에서 깨지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나왔죠. 거래량이 나오는 게 한 번 더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러면서 202평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만드는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는 거예요. 이 움직임에서 5월의 구간 중요값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는지 종가를 확보하는 움직임으로 가는지 여부를 살피는 겁니다. 이렇게 심플한 움직임을 보이는 과정에서 밟아가야 되는 값들이 뭐다. 그러면 내가 현재 매매 타점을 잡기가 힘들다. 그럼 언제 잡아야 되는지 이때 앞에서 알려드렸던 값들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라.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라는 의미로 그 구간, 이 구간 3월의 구간에 어디를 밟고 있다. 1월의 구간에서는 어디를 밟고 있다. 11월의 구간에서는 어디를 지금 밟고 있고 구간이 어디까지 열려 있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중복해서 반복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들은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이후 움직임을 좀 살피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디에서 반등할지, 어디에 반등하면 어디 정도까지는 가는지를 지금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확정을 못 지으면 그게 손실로 날 수도 있겠죠. 이후에 다시 조정이 올 때. 근데 거기에 매 순간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의 움직임은 거래량들이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거래량 터지는 움직임이 한 번 더 나와야 된다. 그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와 그때 같이 상승으로 이어가는지를 살펴보시라 정도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